나는 100만 유튜버가 돼야지. 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야, 완벽하다. 잠시 후. 대본 어떻게 쓰지? 에이, 내일 하자. 우와, 우와, 이거 치킨이잖아. 우와, 근데 다이어트 중인데. 잠시 후. 아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 와, 맛있다. 치킨도 먹었으니까 몸 관리 좀 해야겠다. 헬스하자, 헬스. 몸짱 가자. 며칠 후. 피곤해. 내일 가야겠다. 여러분, 이게 접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볼게요. 혹시 1월 1일에 세운 계획 지금도 지키고 계신가요? 헬스장 3개월권 끊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안 가게 됐던 경험. 다이어트 3일째까지는 완벽하게 지키다가 퇴근하고 나서 치킨 시켜 먹었던 그 밤. 아침마다 자기 개발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유튜브만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그 순간.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항상 똑같죠. 나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야. 난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잘못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저녁만 되면 무너지는지, 왜 주말엔 더 작심삼일이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력을 짜내지 않고도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의지력을 근육처럼 생각해왔습니다. 많이 쓸수록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자제력을 키워야 해, 의지를 단련해야 해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1998년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갓 구워진 초콜릿 쿠키를 먹게 했고 다른 그룹은 쿠키를 눈앞에 두고 먹지 않고 무만 먹도록 했습니다. 쿠키를 참아야 했던 그룹이죠. 그 이후에 두 그룹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수학 퍼즐을 풀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쿠키를 참았던 그룹은 쿠키를 먹었던 그룹보다 훨씬 빨리 포기했습니다. 평균 8분도 안 되어 손을 들었어요. 반면 쿠키를 마음껏 먹은 그룹은 약 19분을 버텼죠. 바우마이스터는 이걸 자아 고갈, 즉 이고 디플리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의지력은 쓸수록 줄어드는 유한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근육처럼 단련된다고요? 아닙니다. 의지력은 배터리에 더 가깝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100%였던 배터리가 쓰면 쓸수록 닳아서 밤이 되면 10%, 5%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이 배터리 방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두꺼운 이론서부터 꼼꼼히 파고들었죠. 그런데 막상 진짜 중요한 기출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머리가 새하얘지고 펜을 쥐기도 싫더라고요. 이론을 읽으면서 이미 제 하루치 의지력 배터리를 다 써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닳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SNS 알림 참기, 회의에서 하고 싶은 말 꾹 참기, 점심에 메뉴 고르는 수십 번의 작은 결정들, 상사한테 화나도 웃어야 하는 그 순간들, 오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려는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지력 배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헬스장 가려다 집으로 발걸음이 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녁에 다이어트 식단 지키려다 야식을 시키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밤에 책 읽으려고 폈다가 유튜브 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배터리가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추가로 의지력을 짜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의지력의 배터리는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포도당입니다. 혈당이에요. 뇌는 우리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의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소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두엽, 특히 전전두피질이라는 영역은 자기 통제, 계획, 판단, 충동 억제 같은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부위가 포도당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뇌는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고차원 기능부터 꺼부리기 시작하죠. 자기 통제 기능이 꺼집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원시적인 뇌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고플 때 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피곤할 때 더 화를 잘 내고 밤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연구팀이 가석방 심사 판사들의 결정을 분석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의 가석방 심사를 하는 판사들인데 오전에는 가석방 승인율이 약 65%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이 들수록 그리고 점심 식사 직전이 될수록 가석방 승인율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졌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65%로 올라갔다가 오후가 깊어질수록 또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판사들조차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냥 현상 유지, 즉 기각이라는 안전한 선택으로 도피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퇴근 후에 운동하고 건강식 먹고 공부까지 하려는 게 얼마나 뇌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의지력이 유한하다는 걸 알았으면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를 아끼는 것, 두 번째는 배터리가 없어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물리학의 최소 저항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기는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로 흐른다는 법칙이에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쉬운 길로 흐릅니다. 인간의 행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을 때 의식하든 안 하든 가장 저항이 적은 행동을 선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다가 마침 도서관 근처에 사는 친구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분명 잠깐 인사만 해야지 했는데 어느새 카페에 앉아 2시간째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딱딱한 도서관 의자에 앉아 무거운 책을 펴는 엄청난 마찰보다 푹신한 카페 의자에 앉아 친구랑 떠드는 게 제 뇌 입장에서는 훨씬 저항이 적고 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습관의 저항을 낮추고 피하고 싶은 나쁜 습관의 저항을 높이면 됩니다. 구독!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마찰 제거입니다. 즉,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미리 놔두세요. 헬스장 가방을 현관 앞에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사결정 없이 바로 입을 수 있게요. 심지어 잘못되신 운동복을 입고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마찰이 없어지니까요. 책 읽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책을 소파 팔걸이 위에 놔두세요. 테이블 위에, 침대 위에,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반대로 핸드폰은 충전기에 꽂아서 다른 방에 두세요. 핸드폰을 집어들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마찰을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마찰 추가입니다. 즉,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들어라예요. 야식 배달을 줄이고 싶다면 앱을 삭제하세요. 먹고 싶으면 앱을 다시 깔고 카드번호 다시 입력하고 주소 다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죠. 배고프고 피곤한 뇌는 그 귀찮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SNS 중독을 끊고 싶다면 앱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만들고 로그인 시도 횟수를 제한하는 앱을 쓰세요. 다 귀찮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의사결정 자체를 없애라입니다. 의지 배터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정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매일 같은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었는지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왜 회색 아니면 파란 수트만 입었는지 아세요?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옷 같은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결정 피로, decision fatigue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오늘 뭐 먹을지 고민하고 운동할지 말지 고민하고 어떤 순서로 일할지 고민하는 것들이 전부 배터리를 소모합니다. 해결책은 루틴화입니다. 아침 식단을 미리 정해두세요. 매주 월수금 퇴근 또는 하교 후 7시에 운동한다고 캘린더에 박아놓으세요. 일과 순서를 전날 밤에 적어두세요. 결정을 미리 내려두면 실행할 때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요. 좋대꾸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배터리를 아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재충전입니다. 수면은 가장 강력한 의지력 재충전 방법입니다.
하룻밤의 수면 부족이 의지력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적이에요. 실험에 따르면 하루만 수면이 부족해도 자기 통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충동적인 결정이 늘어나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잠 줄이고 더 열심히 해야지는 사실 역효과입니다. 잠을 잘 자야 다음날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어요. 또한 아침은 배터리가 100%에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은 아침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에 할 일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배터리가 100%로 꽉 차 있을 때 오늘 하루의 방향키를 꽉 잡아두는 거죠. 이렇게 아침에 결정이라는 힘든 작업을 미리 끝내놓으면 낮 동안 불필요한 고민으로 배터리를 낭비할 일이 확 줄어들거든요. 반대로 퇴근 후 저녁에 모든 자기 개발을 몰아서 하려는 플랜은 가장 힘든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배터리가 바닥난 상태에서 오르막길을 달리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의지력은 근육이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쓸수록 줄어들고 재충전하지 않으면 바닥납니다. 하루 종일 회사 또는 학교에서 소진된 뇌가 전하게 무너지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그리고 해결책은 더 강한 의지를 가지려는 게 아닙니다.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설계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의 마찰은 낮추고 나쁜 습관의 마찰은 높이는 최소 저항의 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하고 싶은 행동 하나를 지금 바로 준비해두세요.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꺼내놓고, 책 읽고 싶다면 책을 베개 옆에 놔두고, 물 마시고 싶다면 물컵을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딱 이것 하나만 해도 내일 아침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의지 배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시스템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버텨온 당신은 충분히 성실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좀 더 믿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